좀 깊은 빡침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깊은 빡침이 또 들어올 때가 아, 있고. 그럴 때.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이렇게 해서 요걸 만지게 되거나 요걸 터치를 하면 이게 아마 이 차량이랑 테슬라랑 비교 많이 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테슬라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오닉이랑은 비교를 덜 하게 되고 네. 아이오닉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오닉과 제가 그걸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집밥과 회사밥이 없다라고 하면 추천하시나요? 그래도 추천합니다. 오. 저는 집밥이 없는 상태고 그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차량이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네.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저는 36살에 성북구 사는 남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EV6고요. GT 라인의 후르 모델의 21년형입니다. 21년 롱레인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요 기간이 혹시 그러면은 지금 소요 기간은 8월 21일 날 출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달 정도 넘은 상태입니다. 키로수가 지금 7,642km.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EV6 중에 보면은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두 가지를 일단 좀 나뉘잖아요. 네. 혹시 롱레인지로 가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좀 제가 이제 출퇴근 거리도 많고, 네. 그리고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좀 오래 가는 걸 좀 많이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롱레인지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중에서도 후륜과 사륜 네. 아니잖아요. 네. 혹시 후륜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 출고가 늦어서 사륜, 아. 이륜으로 결국에 선택한 겁니다. 마음은 사륜이었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사륜이었으나. 네네. 맞다. 그리고 이거 선택 옵션은 혹시 어떤 거 넣으셨어요? 선택 옵션은 사륜 빼고 그 다음에 빌트인 캠 뺀 상태에 옵션 출고했습니다. 그렇게만. 네. 자, 이 보니까 또 라이트, 에어, 어스, GT 라인 또 네 가지로 또 나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GT 라인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혹시 GT 라인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어스나 라인 뭐 이런 분 다 좋았는데 네. 라인이 좀 밋밋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GT 라인으로. 네, 밋밋한 건 디자인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네. 뭐 거의 그냥 외형 디자인만 보시고 그냥 요건 GT 라인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라고.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친구분이나 지인분이 차주님한테 여쭤본다면은 나도 EV70 사고 싶은데 뭐 어떻게 사야 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지금 그래도 7,000km 이상 타셨으니까. 저는 이제 GT 라인의 현재 옵션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이제 그 서라운드 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이 투자한 돈에 비해 안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GT 라인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사륜 정도만. 네. 근데 이제 사륜을 집어넣으면 출고가 너무 늦게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쏘는 편은 아니라서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시거나 네. 혼자 이용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종 사기 전에 경쟁차 좀 혹시 있었나요? 전체 전기차를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전체 네. 브랜드의 뭐 테슬라든지 네. 아이오닉이라든지 특히 저는 아이오닉을 사전 예약을 했으나 네. 아이오닉이 진짜 안 나오닉처럼 어, 돼버려가지고 네. 아무리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네. 영업사원분들이 아시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본사에서 정확하게 모른다. 나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뭐 언제 출고가 나온다 이런 게 아예 없고 네. 전화할 때마다 반도체 때문에 그건 저도 뉴스 봐서 아는데 오. 이렇게 뭐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아차나 부분이, 네. 뭐 현대차나 다 아쉬웠던 게 내가 계약을 걸고 내가 어쨌든 1, 2천만 원 이상 차량을 사는데 네.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알아낸 정보가 더 많았어요. 오히려. 예,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게 좀 그, 아쉬웠죠. 예, 계약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EV6가 이제 사전 예약하고 네. 또 두 번째 사전 예약했을 때 네. 재빠르게 예약을 해서 운이 좋게 좀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하고 네. 며칠 만 받으신 거라 보면 되네. 저는 6월 21일 날 두 번째 사전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운이 좋게 좀 빨리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아이오닉을 네. 신청을 했을 때 조금 늦게 예약했다고 한 6월, 7월, 8월, 6월 때까지도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후로 기아차는 6월 21일 날 이제 사전 바로 예약했을 해서. 때 그냥 바로 그냥 최대한 빨리 가서 예약을 신청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EBCC로 그러면 선택하신 이유가 모든 전기차 중에서 네. EBCC로 선택하신 이유는 만약에 아이오닉이 많이 빨리 나왔으면 그냥 아이오닉으로 또 받았나요? 그렇죠. 아이오닉을 아. 나왔었으면 바로 아이오닉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좀 늦게 받고 차가 네. 빨리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EB6로. 네. 제가 전에 몰던 차가 아반떼 HD에 20만을 뛰었던 차량이라서 네. 또 그게 이제 이모가 모시죠. 그러니까 끌고 네. 다니셨고 그랬는데 차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네. 좀 뒤에 있는 사람하고 고속도로에 가면 안 들릴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도 있고 그리고 그러는데 안전상에 조금 염려도 들고 그다음에 좀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차를 바꾸면 뭘 살까라고 이렇게 계속 살펴봐는 도중에 네. 전기차가 이제 관심이 그렇구나. 생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이오닉 대신에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차량을 이제 사신 건데 네.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이오닉이 그래도 아이오닉을 할 걸 그랬나? 저는 네. 이 차량을 했던 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 예.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이 주는 느낌이 이제 운전사 위주의 이제 네. 커브드 디스크랑 네. 그다음에 요 산타페시. 네. 요 선터패스가 되게 저한테는 좀 아이오닉보다 확 다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네, 혹시 차량 금액이 금액은 현재 제 취등세까지 합쳐서 6,200에다가 보증금 1,000 이제 가로치고 이제 보증금 1,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보증 1,000 정도? 네.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결제는 2,000에 나머지는 할부로. 2,000 나머지 할부? 네. 그러면 현재 월 한 얼마? 60만 원 정도? 몇 년 대략. 동안? 지금 5년 정도. 5년 정도.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험료가 궁금한데요. 네. 보험료 얼마 나가시나요? 보험료는 부부로 정했을 때 네. 95만 원 정도 나옵니다. 95만 원 정도. 네. DB 손해보험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 1회 충전 비용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차주님은 어떻게 충전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일단 회사밥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큰 충전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밥이 없을 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전 집밥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5만 원? 5만 원 최대 많이 나오면 5만 원이고요. 평균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요? 아, 이거 그러니까 1회 충전할 때? 한 달에. 한 달에? 예, 그리고 1회 충전 시 뭐 5천 원도 나올 때가 있고 네. 많이 나와봤자 뭐 만 원 나오나? 이런 식으로. 그거는 네. 이제 아까 아무래도 완속이니. 네, 급속으로 했을 때 저는 급속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급속으로 했을 때 시간은 제가 경험했을 때 한 1시간에서 30분 사이로 그때 충전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면은 네. 좀 많이 올라가 있다. 네. 라고 생각. 보통 한 20에서 80% 정도? 네, 20에서 80% 사이 충전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전기차 모시는 분들은 좀 한 30%가 되면 좀 마음이 좀 불안한 건 아닌데 좀 상시 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가 있다 그러면 한 50%, 60% 남았어도 그냥 충전 꼽아 놓는 편입니다. 네, 그냥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네. 꼽아 놓으면은 나중에 한 장 보도 30분이면 보니까 그때 이제 충전이 돼 있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집밥이 없으니까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충전을 좀 넉넉하게 하는 편입니다. 넉넉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전 비용도 조금 천차만별이었잖아요. 네네네. 5,000원에서 10,000원. 그거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 시간대별로 돈이 또 틀리고 그 다음에 그 급속에 따라서 네. 또 이제 완속이냐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2,900원 뭐 300원부터 그러니까 300원부터 1kW당 네. 비싼 건 300원 뭐 200원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충전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제가 이제 놀러를 갈 거나 네. 뭐 좀 이제 일부러 돈 좀 아낀다 해가지고 네. 채소밥을 이제 100% 충전 완충을 했을 때는 한 500 뜨는 걸로 보면은 510km에서 520km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오,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한 80% 정도로 많이 충전하잖아요. 네. 80%일 때는 한 몇 정도? 한 400km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0km 정도로.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비 존재하죠. 네. 전비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네. 고속 주행이 많은 편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있을 때는 네. 대부분 7, 네. 많게는 좀 좋으면은 한 8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고속으로 가게 되면은 네. 한 5.5 뭐 이렇게 6 이렇게 나옵니다. 전비는 적게 나오면 좋은 거죠. 전비가 많이 그러니까 나올수록 좋은 거죠. 8, 많이 나올수록. 7,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회생제동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쪽에 가다 서다 할 때는 전비가 잘 나오는 편인데 고속 주행할 때는 한 110km, 100km로 그렇죠. 갔을 때는 좀 5에서 5.5로 생각을 하시면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시내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떼다 보니까 회생제동이 걸려서 조금 더 전비에 조금 더 좋다라는 거고. 아까 그리고 한 달 유지비인데 아까 한 달 유지비 아까 충전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네네네네. 5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럼 5만 원 정도 충전하면은 한 몇천 킬로 타시는 거죠? 그쵸. 네. 네, 엄청난 장점. 네, 저는 제가 전에 있었던 차량이 아반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름값이 좀 한 60, 저는 왕복으로 한 120km 출근길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를 바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네. 거의 2달 가까이 타시면서 이 차 장점이 좀 있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차의 장점은 아무래도 테슬라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같은 아이오닉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인 아이오닉보다는 테슬라랑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왜냐면 제 친구들도 테슬라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는 많은 VTL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내 VTL도 있고 네. 실외 VTL도 있는데 네. 이게 안에 이제 그게 장점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다 보니까 네. 공원에서 놀다가 아니면은 뭐 하다 보면은 뭐 충전할 때가 좀 그러니까 뭐 그쵸. 그 휴대폰이나 휴대용 네. 기기 충전하고 싶을 때가 네. 있을 때도 보조 배터리보다는 이게 있어서 좀 많이 편한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야외에서 간단하게 라면을 전기 포트를 끓여 먹거나 네. 그런 귀찮은 때도 이제 써먹을 때도 있고 좀 가장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게 모기가 네, 모기. 예, 모기가 들어왔을 뭐 애들이랑 놀다가 야외에 좀 모기가 많은 곳에 있어도 네. 모기향을 이제 전기 후면 모기향을 펴놔도 네. 문제가 없으니까 오. 한 10분 정도 펴놨다가 네. 이제 태워서 어디 이동을 해도 되고 그런 게 좀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엄청난 장점이죠. 네. 야,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있네. 장점은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하다는 거랑 그 다음에 네. 이제 공회전을 해도 아무 부담스러움 없는 거 뭐 이런 잣다구리한 것들, 그러니까 전기차로서의 장점들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아무래도 충전이죠. 충전. 아직도 충전이 인프라가 서울도 네. 갑자기 사람들이 붐비게 되면은 네. 확실히 없거든요. 네. 대형 요즘 하남 스타필드나 네. 뭐 이런 쪽으로 가도 고양 스타필드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상 제가 갈 때는 또 많지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왜 전기차가 보급 대수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네. 그 다음에 또 전기차와 그 같이 혼용하는 네. 그 가솔린과 같이 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들도 이제 충전할 때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과 합계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네. 사실상 좀 힘든 그러니까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이라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충전을 좀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전기차라는 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좀 못 쓸 차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귀찮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밥도 없고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까 네. 아직 저밖에 전기차가 없어서 이주민 대표회의에서도 아직까지 무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집밥을 설치를 못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좀 그 부분도 있습니다. 단점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네. 자, 혹시나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 딱 보자마자 보인 게 바로 깜빡이 키자마자 계기판에 나오는 건데 아, 네네. 그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게 네. 처음에는 저도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네. 정도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제가 그 아반떼를 이제 끌고 다녔거든요. 네. 잠깐. 그런데 없으니까 또 허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네. 좀 날씨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또 많이 이제 많이 이제 좀 활용을 할 것 같아요. 활용을 하게 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차도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 네. 사실 조금 가끔 그 테슬라하고 비교하면은 네. 가끔 좀 깊은 빡침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이게 되네 할 때도 있고 네. 이게 안 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경우가 이게 왜 이런 좀 큰 길 이쪽 길에서 네. 이게 자율주행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풀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풀리지? 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이제 앞에 있는 차가 옆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바로 앞에 차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 틈이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확 속도를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이게 또 이제 급출발처럼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좀 깊은 빡침이 또 들어올 때가 아, 있고. 그럴 때.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부순환도로나 강변북로, 올림픽 도로를 타게 되면 다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빠질 때, 네, 빠질 때나, 그 다음에 이제 끼어들 때. 끼어들 때, 그리고 이제 또, 좌우 깜빡이 넣으면 이제 차선을 자기가 이제 옮겨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 네. 그게 이제, 고속도로나 네. 아니면 자유로, 뭐 이런 큰 도로에서는 돼요. 그런데 그때도 약간 이제 좀 버버벅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면 얘를 믿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얘를 못 믿어요.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아,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옵션의 기능적인 장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HUD HUD. 오. 그 장점은 있고, 네. 근데 이제 지능 내비게이션이라 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좌우, 그러니까 목적지를 설정하면은 이제 좌우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그냥 하나의 의지되지도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보조 수단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HUD 정도가 있다는 점점.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뭐가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네네.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요건 좀 아쉽다. 아, 네. 라는 게 또 좀 있을까요? 이건 좀 아쉽다. 아쉬웠다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아쉬웠던 게 이제 네. 자율주행 중에 아까 네. 아쉬웠던 네.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시게 네. 되면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예. 아이오닉보다는 예뻐요. 근데 네. 조금 더 화려해졌으면 좋겠다는. 조금 더 네. 화려하게. 아니면은 색깔이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자기가 무작위로 바뀔 수가 있다든지 네. 라는 색깔로. 이거는 설정을 한번 해놓으면 그 색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뭐 빨간색이 됐다가 빨간 옷도 노란보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런 기능이 넣어주면 참 좋았을 테고. 그런 기능을.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웰컴 라이트나 뭐 이런 것도 네. 조금 오래 가게 해줬으면은 예, 좀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말고 오래 가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좋지 않았나. 네, 생각도 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말씀 네. 부탁을 드리고. 네. 자, 이 차의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외형 디자인 먼저. 외형 디자인은 엉덩이가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 네. 앞모습은 조금 좀 퍼포먼스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좀 있어요. 뒷모습. 네, 저 친구들 개인차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앞모습이 조금 더 날렵하고 좀 그랬으면 더 이쁘지 않았나. 이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 디자인은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 기본적으로 아이오닉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도 괜찮고요. 네. 일단은 요 앞에 이제 콘솔에 네. 이제 요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간단하게 뭐 네. 이제 열선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 꺼집어져 있어서 네. 이제 굳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장점. 네, 그래서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이렇게 해서 요걸 만지게 되거나 요걸 터치를 하면 여기가 눌릴 때가 많아요. 단점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한여름에 네. 갑자기 엉덩이가 뜨뜻해지거나 네. 갑자기 이제 휠이 이제 뜨뜻해지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조금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이게 약간 조금 내려갔으면 좀 좋았을 조금 거고. 더. 네. 그리고 약간 단점으로 네. 저 이제 그 충전하는 차지가 열 때 네. 그쪽 부분에 불빛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차량에서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곳에서 충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야외에서 충전하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야외에서 충전을 했을 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그걸 잡고 한쪽은 충전기를 잡고 한쪽은 이제 라이트를 보면서 핸드폰 라이트를 보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있다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네, 남자는 그렇게 조금 불편할 텐데 여자들은 조금 이 드는 충전기 자체가 좀 무거워서 그렇죠.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 뽑기원이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혹시 어디?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면은 그 충전이 열고 안 닫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가끔 사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7월달 출시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냉각수 문제 때문에 그 출시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는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네, 없습니다. 튜닝한 거가 저는 튜닝을 안 했습니다. 매트 정도? 매트만. 네, 알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 혹시 키하고 체형이? 저는 키는 177에 체형은 80kg. 80kg. 이 팔걸이 위치까지 다 괜찮다 보면 되죠?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다. 무게감은요? 무게감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조금 약간 묵직한 부분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혹시 무게감 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거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고정되어 있는? 네. 알겠습니다. 여자분이 운전하기도 괜찮은 무게감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전부 다 원터치? 네, 원터치고요.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핸들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드라이브 모드가 좀 밑에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네? 밖에 있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익숙해지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조금 그 귀찮은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분들 좀 많더라고요. 왼쪽에 약간 지금 왼쪽에 지금 크루즈, 그러니까 반절 주행 모드가 있고 우측에 이제 음량 버튼 쪽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넘길 때 노래를 많이 듣는 사람은 보통 왼손으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왼쪽에 붙어있지 않냐라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차주님도 좀 적응하시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이제 이쪽을 누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면 노래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정도가 좀 있다는 거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타페시아로 넘어와서 산타페시아 아까 버튼 눌렀을 때만 이쪽 부분이라고만 좀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기어브 쪽은 혹시 괜찮아요? 이거? 기어볼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돌리는 걸로 되어 있고 비상 깜빡이 위치나 나머지 다 괜찮다.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은 이게 통째로 막 움직이잖아요. 요거는 아까 고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이게 더 좋나요? 그게 아이오닉이 뭐 전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난 그 차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정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동 버튼도 여기에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더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매력이다. 이게 시동 버튼이 여기 있어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은 이렇게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공간성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운전자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더 확 닿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운전할 때 편하기도 하고 내가 뭘 할 때도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하이그로시 재질인데 장기스 많이 생기지 않아요? 장기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이제 지문이 좀 남는 게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지문이 남는 게. 지문이 좀 많이 남고 그다음에 좀 더러워지는 거. 거. 여기 또 터치잖아요. 어때? 터치감 괜찮아요? 터치감은 괜찮습니다. 터치감 반응이 좀 있긴 있죠. 이 또 껍질을 안 벗긴 이유가 이것도
지문이 좀 많이 묻어서 이쪽 부분이 네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사본 막 지분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네네. 그런 게 좀 있는데 네. 또 이게 지문 이거 좀 또 차에 돈 쓰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오, 네. 알겠습니다.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은 어떠세요? 널널합니다. 널널하다. 여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 안쪽도 오, 이제 네. 좀 깊숙한 편이고 네. 그다음에 요쪽 양쪽 사이드도 있기 때문에 네. 널널한 편인 것 편입니다.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이나 서스펜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뭐 그 스포츠카나 뭐 이런 거는 네. 제가 이제 고소형 차량은 몰아보지 못해가지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으로 GV80이나 네. 저희 이제 그러니까 지인분들이나 네. 뭐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는 거 뭐 이런 거니까 몰아봤을 때는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승차감은 나쁘지 오히려 조용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좋았어. 좀 이제 멀미하신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멀미, 그런 네. 거는 조금 한번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을 했을 때 네. 이게 회생제동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좀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좀 미리 이제 아.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좋은 승차감으로 운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인데 가속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속력은 되게 좋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좋다. 후륜이라도 불구하고 네.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확 들어요. 어. 특히 이제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네. 현재 지금 임의적인 지금 소리가 나게 한 상태거든요. 네. 그 소리도 조금 더 커지고 네. 그러면서 스포트한 주행이 이제 느껴지게 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제가 감히 타이칸을 타보지 못해가지고 네. 제가 몰아보지도 못하고 승차감이 어떻게다가 몰아보지 못하겠는데 네. 타이칸처럼 소리가 웅하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네. 타이칸처럼 소리가 나면은 내려갈 때 타이칸은 제가 알기로는 소리가 그 효과음이 또 내려갈 땐 쭉 떨어지는 효과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는 효과음만 있고 내려가는 효과음은 없어요. 그냥 쭉 끊어져 버리는 쭉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제로백 혹시 몇천 주시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5초 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후반대.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확 치고 나갈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 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이거 꿈속에서요.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170까지는 밟았고 180까지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그 네. 속도를 밟았을 때 차량 안정성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그냥 오히려 더 밟을 수 있겠다. 네. 더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저 앞에 아이오닉 지나가는데 네네네. 어떠신가요? 아이오닉이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는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오닉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네. 좀 잘 빠졌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 키로수도 더 많이 가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자부심이 잘 샀다. 자부심이 좀 네, 더. 저거 안 사길 잘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회생 제동이 좀 걸려주다 보니까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이제 하시잖아요. 네네네. 브레이크 밟아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예, 저는 많이 좀 일부러 밟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와이프는 이 회생제동의 묵직함을 좀 이질감을 느껴서 네. 그 전에 이제 좀 안 좋은 차를 타다 보니까 그런 네. 건지 처음 출발할 때 회생제동이 이렇게 주는 네. 늦게 출발하는 그 느낌이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레벨 한 3 정도를 네. 키고 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원페달 배동을 안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운전할 때는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는 편입니다. 그럼 브레이크 네. 밟았을 때의 제동력은 좀 어떠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너링. 코너링도 제가 막 엄청 확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스포티한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쁘지 않다. 네. 기업이 잠깐만 이거는 뭐 전기차니까 기어가 이제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속도가 몇 가지는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몇부터 좀 느린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한 120km까지는 네. 쑥 치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120km부터는 약간 좀 굼 떠지는 느낌? 금 떠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모든 내연기관 차는 네. 엑셀을 확 밟으면 네. 확 가는 느낌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느 순간에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 저만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왜 확 안 올라가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 어떤가요? 저 이거는 해당 옵션 메리디안 스피커 100만 원 정도의 옵션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 네, 그 오히려 이 옵션을 이 차를 사실 때 메리디안은 꼭 넣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건 좋은 거네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제 돈을 주고 스피커 받기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튜닝을 하거나 좀 그러기는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개인 차이지만 네. 그럴 돈이 없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느끼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제 해당 이제 옵션은 100만 원이니까 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에 대한 질문인데 실내 사이즈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인 2명이 들어가기엔 좀 좁고요. 그러니까 그 누웠을 때 말하는 겁니다. 네, 누웠을 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성인 1명에 아동 1명은 괜찮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누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가도. 네. 뒤에 성인분도 타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네. 승차감이나 뭐 이런 각도라든지 다들 말씀하시는 게 네, 궁금해요. 제네시스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다, 조용하다. 제네시스급은 아니지만 그랜저급이다. 그랜저보단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랜저보다는 괜찮다. 그냥 굳이 그런 그랜저급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네. 처음에 이 차를 딱 보고 보시고 엄청 넓네 라고 하시면서 네.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었다. 네, 뭐 급을 나누지는 않고요. 네. 그냥 엄청 넓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혹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라든지 옵션이나 색상이나 뭐 등등등. 저는 이제 사륜을 넣어보고 싶어요. 사륜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이제 조금 불안한 느낌이 좀 있어서. 불안한 느낌.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부터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가 하는 건 이제 스노우 타이어가 조금 이제 좋은 거 하다 보면은 옵션 가격이 한 반값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륜일 경우 300만 원이니까 약간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모터가 2개 있다는 건 다른 차가 돼버리는 거니까 모터가 하나 있는 거랑 좀 다른 차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르죠. 저는 좀 사륜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타시면서 뭐 딱히 수리 받으셨던 적은 없으셨죠? 네, 수리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기아 자동차이기 때문에 메인터너스 정비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한 번 고장 나면은 그 신차라서 그런지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기아차에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기아차에서 시트 관련돼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당 전화번호를 알려줬거든요. 저쪽 양서 쪽을 알려줬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한 2시간 넘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네, 그래서 제가 결국엔 동호회에서 정보를 얻어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해결? 저기 휘플립을 했을 때 이렇게 당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당겼을 때 이 정도면 당겨져야 되는데 왜 안 당겨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접히지 않지라고 했을 때 너무 더 당기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시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더 당겼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자체도 물어보는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또 폴딩도 되죠? 네, 폴딩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였습니다. 물어보려고.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네네. 어. 기본적으로. 자,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외에 또 있나요? 그거 말고는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요? 예.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설이랑 풍조름은 전차에 비해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완전 이제 벤츠 S클래스 탄 느낌이고요. 사실 근데 이제 네. 좀 이제 좋은 차를 모셨던 분들은 네. 이제 좀 고속 주행했을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이제 이제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까 네. 좀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부 풍조름이나 네. 이런 거에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워낙 고급차를 타셨던 부분이라서 네.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랜저나 이렇게 타셨던 분들은 아무 말이 없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이슈가 있나요, 이 차량에? 커뮤니티 이슈는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내 차는. 네. 그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꽤 많이 걸리죠? 한 6개월 걸리네요? 지금 1년? 그게 그러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기억이라는 게 없나?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네. 제가 6천만 원짜리를 사는데 5천만 원짜리를 사는데 네. 아이오닉이나 이런 걸 사는데 네. 기억이 없고 정보가 그렇죠. 영업사원들이 모르니까. 모를 때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택배를 그러니까- 받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돈을 또 준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갑작스럽게 언제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나 받으실 수 있으신가?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네. 물론 기분은 좋은데 네. 조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없는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되게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차 어떠냐? 네, 차 어떠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네.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거냐라는 어. 물을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네, 당연히 저는- 예스. 네, 저는 있다. 경제성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라고 할 필요는 없고 이 차 때문에 활용도가 좀 많아졌죠. 활용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충전 그러니까 VTL이 되니까 네. 이제 가끔씩 이제 야외 나가서도 편히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크다 보니까 네. 뭐 제가 캠핑을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캠핑을 하루 정도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VTL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220V 네네네네. 전기가 외부에도 있고 실내도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이 차를 타시면서? 에피소드는 사실 이제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사람들이 이제 자주 쳐다본다는 거. 자주 쳐다본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 차를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주저 말고 예약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저 말고 예약을 해라. 네. 어차피 이제 네. 예약금은 우리나라 예약금은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약을 우선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오닉도 취소차가 많아서 네. 저보다 늦게 예약을 하셨어도 바로 그 옵션이 자기가 생각한 걸 좀 다운 시켜가지고 네. 바로 잡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소차를 노리고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차량이랑 테슬라랑 비교 많이 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테슬라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오닉이랑은 비교를 덜 하게 되고 네. 아이오닉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오닉과 이 차하고 공간 활용도가 네.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거의 좀 더 다른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Y랑 좀 많이 비교를 해가지고 사실 구매를 하기 전에도 Y랑 구매를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차 테슬라 Y보다 좋은 점은
Y보다 좋은 점은 조금 더 싸다는 거. 가격적인 네, 거죠. 네, 조금 더 싸다는 거. 나쁜- 그 다음에 네. HUD가 있다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다음 서비스 센터가 그래도 한 4개, 5개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좀 더 큰 센터고 어, 일단은 난리 치면 좀 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거. 말이 통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한 부품 고장나도 한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충전기가 좀 덜 피곤하다는 거죠. 덜 피곤하다. 예, 예. 이게 테슬라는 이제 좀 해골 모양의 이제 충전기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어딜 가거나 놀러 갔을 때도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또한 집 회사법 주변이나 이제 공용 네. 충전기 주차도 거의 다 대부분 네. 그리고 이 해당 A 콤보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네. 그런 점은 좀 그런 점. 예, 예. 그러면 그래서- 테슬라 모델 Y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이 자율주행. 예.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한 뭐 심플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일명 천장 부분이 네. 좀 더 개방감이 있다는 거.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썬루프가 있어도 네. 사실상 조금 약간 좀 모자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랑 비교했어도 네. 조금 비전 루프라고 한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단지 이제 뚜껑이 살짝 열리는 거 보면 근데 저는 한 기 정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맞아요. 개방감이 조금 더 커진다는 커진다는 장점이 거. 있으니까 Y가 좀 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이라는 건데, 네. 제가 그걸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집밥과 회사밥이 없다라고 하면 추천하시나요? 아, 그래도 추천합니다. 오. 저는 집밥이 없는 상태고 회사밥이 있어도 네. 가끔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 왜냐면 주변에 이제 업무 차량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오시는 거리트 차량이 다 그 전기차 분들도 많으셔서 포토 네. 차량들도 많으셔서 네. 그래서 가끔 못할 때가 많은데 네. 아까도 말했지만 부지런하시다면 부지런하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이제 어려다 보니까 네. 밥을 한번 먹어도 한 2-30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게소나 이런 데에서 들려서 충전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충전되어 있고 충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마트나 이런 데는 대부분 또 충전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한 무조건.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충전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경제성이겠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네, 네. 유류비. 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정말 어. 내가 왜 이 돈을 내면서까지 이 돈 주면서까지 내가 이걸 왜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무조건. 네, 왜냐면 네. 사실 진짜 좀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차장님도 그러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네. 이 호텔에 충전기가 있다 해서 가면은 네. 충전기가 고장 날 때도 많고요. 아, 그러면 그 호텔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네. 호텔에서는 이 해당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어찌됐건 그날은 충전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습관이 어느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꽂아놓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항상 불안감은 있다는 점 있습니다. 상시 불안정함이 예,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차의 매력은 조용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여행을 가기 좋아하시고 그러시다고 경제성이 좀 있으시다면은 네. 이 차를 추천드리고요. 또 참고로 네. 제가 지금 현재 네. 이거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네. 이제 카드가 되게 많아요. 예. 전기차 충전 카드가 많아서 네. 미리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네. 한 달 전에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오. 특정 이런 카드가 네. 당장 신용카드처럼 일주일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래 걸리는 경우는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어플로
들어가서 충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또 먹통일 때가 있어요. 네. 카드만 받을 때가 있어서 어. 그 미리 그 사시는 곳에 이제 충전소나 충전기에서 그 사업소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그 여러 개의 카드를 미리 발급을 시켜 놓으시고 네. 나중에 차량 번호나 이런 거는 카드 등록 카드나 이런 거는 바꾸시면 되니까. 어. 그리고 또 여러 요즘 전기차 쓰시는 분들은 카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신한 EV 카드 대표적으로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카드는 빨리 나오니까 네. 나중에 그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고 네. 카드 정보 그러니까 회원 정보만 바꿔놓으면은 네. 바로바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으시니까 어. 이게 나오는 게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미리 하시고 미리죠. 네,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이득입니다. 어디 어디 좋은 가셔도 꿀팁. 네, 어디 가셔도 네. 답답하지 않으세요. 알겠어요.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4점 정도? 4점이요? 네. 네. 그럼 마이너스 1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아까도 뭐 했지만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또 갈수록 욕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차를 또 생각하게 되고 네. 제가 뭐 1억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1억만 그런 고급 세단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이 정도에 급여했을 때는 조금 더 좀 더 방음이나 이런 걸 조금 신경 써주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좀 아직까지는 또 서비스 센터나 그 다음에 그 인프라가 조금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것 때문에 네. 4점 정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과연 EV 시세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차 사실 건지. 제가 지금 현재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네. EV6를 살 것 같긴 한데요. 또 다시 테슬라가 네, 만약에 제가 자녀가 없고 혼자 산다면 네. 저는 테슬라 살 것 같습니다. 테슬라. 네, 모델 왜냐면- 3 정도나 아니면은 뭐 모델... 저는 Y 정도. 왜냐면은 네. 공간은 활용성이 크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느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잠깐 느껴봤던 거지만 네. 그래도 정말 이 손을 떼고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네. 얘는 그러니까 손을 떼면 안 되겠지만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맡길 수 있다는 그 느낌? 믿음이 좀 예, 있다고 있다는 게 그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네. 얘는 좀 이게 성인이라고 하면 얘는 좀 어린아이가 만드는 느낌이라서 사실 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지절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뭔가 말씀을 못.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끊을게요. 네. 네.